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재감사를 받기 위해 3일 회계법인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회계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입니다. 회계법인과의 이견은 뭐고 또 재무 현황은 어떤 상황인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먼저 앞서 이 외부 감사인인 3일 회계법인이 한정 의견을 내리게 된 이유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10대 가운데 6대가량을 현재 빌려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대여 기간이 끝나면 반납을 할 때 정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 정비 비용을 사전에 충당금으로 쌓아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충당금을 산출하기 위한 감사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게 회계법인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고객들한테 부여되는 이 마일리지도 또 문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일리지는 아시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충당금과 함께 회계상 부채로 잡히게 됩니다. 마일리지는 고객들이 언젠가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3일 회계법인은 이 부분에 대한 아시아나항공의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앞서 말씀을 들으셨던 것처럼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한국거래소도 오늘 결국 이 아시아나항공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정 감사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거래 중지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거래가 다시 재개됩니다.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아시아나항공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선다면 시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뭐 마일리지의 관리 종목까지 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네. 이 감사 의견 한정으로 인한 다른 파장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아시아나항공은 그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책으로 추진하던 최근 영부채 발행이 중간에 중단됐는데요. 앞서 영부채 850억 원을 발행한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말까지 650억 원을 추가로 발행키로 했는데 이번 사태로 보시는 것처럼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아시아나항공이 빌린 차입금의 만기가 돌아올 때는 결국 빚을 갚아야 되는 순간이 올 텐데 네. 이게 지금 앞서 이야기하셨던 문제들이 좀 겹치면 결국에는 빚 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회계 재감사와 새로운 리스 회계 기준 도입 때문에 더 빚 부담이 커질 텐데요. 우선 재감사를 통해서 충당금이 추가로 설정이 되면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부터 항공기 운용 리스 비용도 부채에 포함되면서 빚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번 사태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자금 조달이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 기자 잘 들었습니다.